자, 첫 번째 소식 이제 바이언 케인. 바이언 케인. 네. 케인 관련된 얘기인데 바이언이 이제 케인한테 이제 두 번째 비드를 했는데 토트넘이 뭐 매몰차게 거절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 케인의 경우는 이제 원래는 바이에른 뮌헨하고 지금 개인 합의가 맞춰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일단 투엘 감독이 케인을 좀 원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개인 면담까지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문제는 역시 비드 금액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토트넘에게 비드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금액에 대한 의중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그 금액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바이에른 뮌헨은 아직까지는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자, 1차 비드는 일단 굉장히 큰 금액 차이를 드러낸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토트넘 측에서 거절을 했고 자, 이제 들려온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이 2차 비드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 이제 2차 비드 금액을 좀 보니까 8천만 유로,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레비 입장에서 택도 없는 가격이죠. 왜냐면 이거 1억 파운드를 불렀어요, 레비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유로가 아니고 파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의 차이를 보아도 굉장히 아직은 이견 차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이 8천만 유로를 제의했는데 토트넘은 바이언의 두 번째 오퍼를 거절한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정황을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토트넘이 좀 거절을 했다. 그런 지금 반응들이 좀 나오고요. 바이언은 계속해서 토트넘의 요구 조건에 아직은 못 미치는 비드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바이언과 토트넘 간의 해리케인의 가치, 이적료를 두고 여전히 좀 금액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목벨 얘기를 들어보면 레비가 얘기하고 있는 케인의 가치는 1억 2천만 파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천억이거든요. 이게 근데 원래보다 올라갔어요. 원래 1억이었잖아. 근데 지금 목벨의 얘기를 보면 1억 2천만 파운드까지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언이 이제 비드 딱 했을 때 8천만? 미안하지만 가격이 올랐다. 그쵸. 이러면서 1억 2천만 우리는 파운드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또 해리케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베르츠 역사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해 쪽에서 나온 말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레알 마드리드가 딜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케인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해리케인에 대해서는 역시 공격수에 대한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에 막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처럼 공격수 필요한 팀. 바이에른 뮌헨처럼 공격수 필요한 팀.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언급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공격수가 꽤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첼시도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사실 수준급의 선수에 대해서 지금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팔 수 있는 공격수를 보유한 팀은 당연히 이적률을 높게 붙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도 지금 일단 파리까지 관심팀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러면 1억 파운드보다는 1억 2천만 파운드를 일단 불러도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번 이적 시장의 공격수 매물들을 보잖아요. 케인, 오시멘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선수들입니다. 뭐 그 외 공격수들로 따지면은 뭐 이제 콜로무안이나 뭐 블라우비치 같은 선수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웃긴 건 이 케인이랑 오시멘의 경우는 검증된 공격수가 맞아요. 이게 같이 동시에 언급된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케인과 오시멘은 이미 수준급의 검증이 돼 있는 진짜 육각형의 선수들이라고 거의 볼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좀 안정된 픽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이적료가 굉장히 높게 부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자원들을 보면 블라우비치 아니면 막 곤살로 하무스 아니면 뭐 이제 렌달 콜로 무아니 헤이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좋은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케인과 오시멘급이냐? 격차가 좀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약간 케인 오시멘 따로 놓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굳이 여기서 따지면 케인이 보여준 게 오시멘보다는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케인이 당연히 앞서 있고 케인, 오시멘 그리고 그 이외의 선수들을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검증된 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따라오고 또 그러지 않은 선수들은 뭔가 애매해 보여. 그만큼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진 않는데 뭔가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아래에 있는 선수 유망주에 대한 선수들은 유망주 치고는 또 이적료가 비싼 편이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공격수를 둘러싸고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로 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인 이적료 나오고 있는 게 유로로 한 사람 1억 4천만 정도 되고 바이언이 이렇게 가다가는 케인 영입에 있어서 약간 첫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케인이 1년이 남았으니까 6개월 뒤인 이 겨울 이적 시장 이때까지도 아직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그때 바이언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뭐 어쨌든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도 맞죠. 왜냐하면
어쨌든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뛰어들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 1월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통 1월 정도 됐을 때 선수의 스탠스를 보면 아 이거 좀 재계약이 쉽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토트넘이 느낀다면 그러면 진짜 케인을 판매하는 쪽으로 1월에는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구단이 이제 돌아선다고 한다는 건 가격을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부를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약간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1월에가 마지막 판매 기회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스만 룰에 따라서 자유롭게 여러 구단들하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1월은 조금 더 판매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바이에른 뮌헨은 그 상황을 좀 영리하게 노릴 수도 있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만약에 케인이 FA 되잖아요. FA가 되면 너무나도 많은 구단들이 다 달려들기 때문에 그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경쟁 구단들도 다 달려들 거예요. 맨유 같은 팀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맨유 케인 얘기도 없었던 게 아니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아 FA가 됐을 때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1월이 됐을 때 토트넘의 스탠스를 보면서 그때 조금 판매에 대해서 지금보다 열려있는 마음이 들고 이정료가 바이에른 뮌헨이 느꼈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반기는 케인 없이 버티다가 중반기 1월 됐을 때 케인을 품으면서 최전방 공격수 보강을 어쨌든 올 시즌 내에 끝내는 그런 그림을 어쩌면 그릴 수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파리 쪽 관심 얘기를 보면은 사실 공신력이 엄청 크진 않아요. 뭐 파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실 뭐 탄지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이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급 횟수가 늘어났다 뿐이지 뭐 이제 엔리케 뭐 1픽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파리도 지금 공격수가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가 있는 동안에도 야 최전방 공격수 좀 필요하다. 그치. 뭔가 고공에서 공중볼 사운드 해주고 센터백에서 상대도 좀 눌러주고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 게 이미 느껴졌기 때문에 파리는 아마 이 음바페 거치와는 별개로 공격수 영입에 저는 무조건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리케인도 그렇고 오시멘도 그렇고 뭐 곤살로 하무스도 그렇고 뭐 렌달 콜로 무아니도 그렇고 누구와 좀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서 정말 여러 명과 지금 파리는 좀 링크가 나고 있기는 해요. 그런 가운데 케인도 역시 그 후보 중에 한 명, 블라우비츠도 링크 있고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파리 커뮤니티라는 그 트위터 계정에서 언급이 나오면서 확실히 전보다 케인에 대한 언급 횟수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좀 구체적입니다. 4+1의 형태로 5년의 계약을 제시할 것이고 1,600만 유로, 228억 원 이상의 연봉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야, 이 뭐 연봉 짱짱하게 보장해주네. 근데 이제 해리케인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 나는 5년 계약보다는 3년 정도의 좀 더 짧은 기간의 계약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있기는 한데 일단 트위터상의 언급은 그렇습니다. 관심이 본격화된다면 이 딜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파비안 루이스 토트넘? 그러니까 토트넘에 이제 파비안 루이스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또 파비안 루이스 또 가서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루이스가 어째 나폴리 땐 잘하긴 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케인이 만약에 간다면 이제 손흥민이 아닌 떠나간 한국인. 그렇지 이제 이강인. 이강인과 또 조합이 될 수 있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는 케인.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강캐 뭐 조합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상황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왜냐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아직 케인 선수 쪽의 의사는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좀 굳어져 있다는 느낌이. 왜냐면 아까 강해요. 얘기했잖아. 투엘 뭐 가가지고 케인이랑 미팅하고 네. 뭐 플랜 설명하고 이런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파리는 그런 정도의 소스는 지금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선수 본인은 토트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클리시어도 얘기를 했지만 호주 투어 참여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포스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네. 여정이죠. 이때 이제 프리시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케인이 별다른 어떤 이슈 없이 잡음 없이 그대로 이제 호주 투어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아 이거 좀 어렵겠다.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금액은 마지노선이 이 정도인데 토트넘은 너무 높게 부르니까 이번엔 못 데려오겠구나 하고 그때는 철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주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지금 팔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1,200억에서 뭐 이제 진짜 막말로 이들이 말하는 그 2,000억 여기까지도 이제 이적료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아마 그 사이에는 분명히 이적료 수익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는 지금 팔면 이 정도의 수익은 따라오는 거고. 그 추가적으로 지금 바이언 파리가 어쨌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리그 내 경쟁 구단한테 팔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토트넘 입장에서. 왜냐면 리그 내 경쟁 구단 이적은 좀 껄끄럽고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얻어내는 부분은 이적료 수익과 뭐 리그 내 경쟁 구단의 선수를 안 팔아도 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다만 이제 전력에 매우 큰 누수가 발생한다. 그치 이거는 거의 본체가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첫 시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지금 케인에 대한 대체자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몇 년이 돼도 케인 정도의 대체자를 구하는 건 사실 어느 팀에게나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치. 게다가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는 매물도
애매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앞서 스트라이커 설명하면서 또 언급드렸었고. 근데 1년 뒤에 판다. FA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FA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적료 수익은 없죠. 없죠. 토트넘에게는 한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원래는 받을 수 있는 건데 날아가 버린다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그 내 경쟁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져요. 뭐 맨유나 이런 클럽, 뭐 맨시티 같은 클럽들도 노릴 수 있는. 뭐 맨시티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노리겠지만. 게다가 그 팀들은 타리그와 다르게 돈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는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이라 보니까 FA가 됐을 때 개인 협상에는 좀 더 유리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본인도 자국 리그를 좀 선호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FA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토트넘은 한 시즌은 더 케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뒤에 그냥 FA로 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여름에 잔류를 시키는 것도 이런 어떤 이점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비교는 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케인은 뭐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올 여름에 과연 타리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토트넘에 잔류를 하면서 뭐 이제 종윤이 형도 그렇고 형철이도 그렇고 기속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잔류가 좀 정배라고 본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또 이적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막바지까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